안녕하십니까. 활기찬 금요일의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손지민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간 제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얼마 전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예. 월요일까지 이제 연달아 쉰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광복절 77주년을 맞는 그런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함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네.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고 주권을 되찾은 뜻깊은 날인 이 광복절. 그 의미를 한 번쯤 되새기고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네. 아니 사실 달력 펴면 8월이다 노는 날이 며칠 있지 뭐 이렇게만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요. 날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77주년이라는 얘기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맘때가 되면은 관련된 영화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저희가 되새겨 보기도 했는데 요즘 TV를 또 안 보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 그냥 그런 날로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닌가 좀 깊이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대구 흉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가 서대문 흉무소에서 순국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대구가 또 항일 운동의 상징적인 도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뿐만 아니라 이 경북에도 의병과 또 독립투사,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다고 많습니다. 합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이분들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광복 77주년을 맞아서 아침마당 대구에서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죠.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구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서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계셨지만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지금 우리는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2회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법 그 첫 번째 시간 초대 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과연 독립운동가와는 어떤 인연이 있을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옆 동네 구미에서 왔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창작 집단 공터다라고 하는 연극단체의 대표 황윤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윤동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황윤동 대표님과 함께 구미에서 연극하고 있는 사단법인 문화창작 집단 공터다 배우 김영균입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극하시는 분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무대에 올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큰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예, 연극을 통해서 그러면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도록 이제 그 무대에 올리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오늘 얘기를 나눈 박희광 선생님은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구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박희광 선생님. 박희광 선생님. 네. 그럼 우리 김영균 배우께서는 독립운동가 역할을 당연히 하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삼장사의 용감이라는 작품에서 박희강 선생님이랑 함께 활동했던 3인조 특공대의 김병현이라는 선생님의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네. 외람된 말씀인데 그냥 이 안경 낀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일본 순사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예, 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 3인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목이 삼장사의 용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작품의 제목은 예. 1924년에 그 독립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박희광, 김병현, 김강추 이 삼장사가 백주 대낮에 그 보민단 회장 최정규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기사에 이 세 분을 삼장사의 용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용감한 삼장사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을 발췌해서 저희가 연극 제목에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역시 구미의 박희광 독립투사운동가 선생님. 박희광 선생님. 네. 줄거리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역사적인 사실은 금정관이라고 하는 요정에서 실제 이 삼인특공대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군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잡히셨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셨었는데 예. 요거를 이제 역사적 사실로 가지고 와서 이제 금정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좀 스펙타클한 이야기로 좀 관객들이 좀 좋아하는 재미를 가미를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게 바로 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밀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영화로는 접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연극으로 이제 올리셨단 말이에요. 연극 삼장사의 용감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그 말씀하신 금정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분위기는 흥겨워요. 이 첫 장면에 이제 모든 인물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첫 장면에 등장을 시켰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삼장사들이 비극을 맞는 그런 극입니다. 독립군이 괴멸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요. 아, 좋은 일입니다. 다 단장님 덕분입니다. 아까 기사로 나왔던 최정규 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놈이 바로 고민단 단장 최정규. 이 중에 지금 박희광 선생님이 계신 건가요?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그럼 저 세 분이 삼장사. 그렇습니다. 아하. 그 안에 김영균 씨도 있고. 오. 누굴 해치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밀정이 등장을 하는 씬이죠.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극이 전개가 지난번 금정관에서는 긴박하게 흘러가기 감사했어요. 시작합니다. 월화라고 해요. 배월화. 상마시죠? 정갑주! 여순 경찰서 고등계 첩자 노릇을 하는 자 독립투사들의 동태를 살펴 일경에 밀고한 민족 반역자 너를 조국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고민단 단장 자리 내놓고 조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가 중요하지만 내 목숨만 하겠습니까? 극과 도적대 놈들 때문에 지금 대일본 공연은 제국의 충신을 언제 무대에 탓하는 올렸던 우리가 건가요? 겁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 작년에 삼장사의 용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고요. 박희광 선생님의 이 삼인특공대 이야기는 2013년에 처음 그 남자의 자서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정규가 아닙니다. 10년 정도 됐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건 괜찮고 네가 죽으려니까 무섭네. 최정규가 아니야. 인생아 너희 가는 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이 그 삼장사의 용감은 언제 그럼 올려지게 된 건가요? 작년 본격적으로, 11월에 첫 출시가 올려졌고. 됐고요. 올해 4월과 그리고 이제 이번 7월에 네. 밀양에서 마지막으로 했고요. 11월 또 공연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넋을 놓고 그냥 보게 돼요. 네.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못 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던. 지금 잠깐 봐도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아는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몇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박희광 선생을 잘 몰랐었는데 어떻게 이 분을 재조명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극단이 지역에서 그 연극이 이제 87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 단체는 2000년부터 해서 거의 한 3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과 뭔가 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역의 역사 인물들이 있는 걸 발견을 했고 어. 2008년도에 그 첫 왕산허위라고 의병장 하셨던 선생님의 작품을 올리게 됐었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좀 반성을 한 게 역사 인물을 올릴 때 너무 영웅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관객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현재 시대에 소환을 해서 동시대의 관객들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재미 뭐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박희광 선생님 저 금호산에 올라가면 동상이 있거든요. 어. 그 동상을 보고 이분이 3인 특공대라고 하는 활동을 하셨다라는데 체감을 하게 됐죠. 네. 일단은 멋있잖아요. 그 시대 때 멋있어요. 만주에서 특성대 네. 특공을 하고 친일 단체와 친일 인사들을 암살을 하셨대요.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고 실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이분이 마지막에 그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시고 난 뒤에 김구 선생님을 또 만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럼 이 연극을 후손들도 보셨나요? 네, 그 당연히 후손이신 지금 뭐 박정영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작품을 올리겠다고 좀 허락도 받고 네. 중요한 건 이제 픽션이 가미돼야 되니까 좀 아하. 허락을 받았던 거죠. 조심스럽게 네. 이런 내용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흔쾌히 허락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보고 나서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선친께서 나오시는 작품을 그 지역의 후배들이, 그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용기를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 또한 거기에 용기를 받고 좀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근데 화면 보니까 어쨌든 멋있는 특공대 역할을 우리 김영균 씨가 하셨잖아요. 네. 뭐 많은 역할을 해 보셨겠지만 독립운동가 역할 혹시 처음이셨어요? 네, 독립운동가 역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감정이입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박희광 선생님과 다르게 제가 맡은 배역의 김병현 선생님은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어서 저희가 대표님께서 픽션을 가미하면서 제 역할도 픽션을 많이 가미를 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 되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가짜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동의가 힘든데 관객들은 동의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접점을 찾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일단 접점이 딱 맞았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목소리는 그럼 기본 깔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외에 내가 독립운동가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걸 좀 집중해야 되겠다. 좀 많은 그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때 당시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독립된 훨씬 이후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그 20대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에 중점을 시대 맞추고 네, 분석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작품, 많은 작품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번 그 경북 연극제에서 큰 상을 수상하셨다고. 네, 큰 상은 자랑하셨는데. 그냥 뭐 최우수 작품상하고 연출상을 받았는데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연극이라는 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무대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뮤지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변이 넓지 않잖아요. 예, 게다가 또 주제가 독립운동가다 보니 관객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연출가도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인물을 동시대에 소환을 하려면 동시대의 관객들한테 그 동시대의 관객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작품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여기 아까 화면에서도 보였지만 월하라고 하는 인물과 박희광 선생님이 대립될 때 주된 건 박희광 선생님은 독립된 나라에서 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었고 그 배월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소환을 했었을 때 지금의 20대에게도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지금 네. 뭐 공정이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들이 주제이잖아요. 예. 물론 이 작품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 때 환경에서의 20대의 고민과 지금 시대의 20대의 고민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좀 던진 겁니다. 예. 그래도 실제로 그때 자료도 별로 없고 뭐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단 후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조금 전에 이제 후손분들 만나서 좀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특별히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그 제작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왜곡이죠. 그분들께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 아, 왜곡되지 않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고 좀 바뀐 부분들, 드라마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예. 다행히. 네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역사 인물을 무대에 올리면 이제 영웅시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분한 고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더 어려움도 많을 텐데 굳이 이거를 또 극으로 올리시려고 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 박희관 그 독립운동가가 너무 안 알려져서 뭐 이런 마음이 더 크셨나 어떠셨어요? 삼장사용감은 독립운동을 했던 구미의 역사 인물이신 박희광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저가 이제 연출을 하거나 저희 극단에서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구미라고 하는 이 도시에 네. 시민들이 그 삶의 형태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미래를 좀 개척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따 한번 선보일 아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박희광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도시가 가졌던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인문학적 품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박희광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희생정신, 애국정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그런 구미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희생하신 분이 박정희만 있으셨던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이 김영균 배우께서는 네. 이런 그 시대극 역사적 작품을 하다 보면 현대적인 이 작품보다도 분명히 힘든 게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좀 힘들었나요? 일단 제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제가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기본 역사적인 사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힘들고 그리고 어찌됐든 독립운동가 분들이 있으셨기에 저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게 절대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 크셨을 것 네, 같아요. 부담이 크죠. 실존 인물인데다 또 현대적 그 그러니까. 인물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운영 중인 극단에서는 지역의 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콘텐츠화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삼장사의 용감 외에 또 다른 어떤 작품들을 해오셨나요? 처음 시작했던 거는 왕산허위 선생님이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편제의 명창이신 박록주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 여기 포스터 포스터가 보이는 게 나오는데요? 왕산 허위. 네, 왕산허위 이 작품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박록주라고 하는 동편제의 명창 이야기를 다루렸는데 예. 재밌는 게 이제 봄봄의 김유정 작가하고의 로맨스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걸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2019년도에 만들었던 아도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이라는 작품입니다. 와, 포스터가 멋집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역의 역사를 아셔야 어떻게 작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다 찾으셨어요? 일단은 그냥 자료가 의외로 있어요. 구미시에서 홍보 책자로 내놓거나 또 뭐 또 성리학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가 활용이 되지 않을 뿐이지 찾아보면 그런 역사의 맥들이 좀 있고 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핵심은 현 시대에 소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어떤 품성이 지금 시민들과 어떻게 얘기해서 미래를 좀 가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왜곡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또 고증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작가님을 섭외해서 만나고 오히려 작가님이 되게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연출가는 제2의 창작자로서 관객들한테 뭔가를 좀 주고 싶어서 픽션을 많이 넣고 싶어 하는데 역사물은 작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믿고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네. 많이 걸러주셨어요. 사실 구미 그러면은 그냥 근대 산업을 이끈 뭐 중심지다 정도지 뭐 역사 이야기 이러면 딱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시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죄송스럽지만 구미가 대도시도 아니고 이 작은 이 구미에서 연극을 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하는데 어렵습니다. 대구의 옆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잖아요. 네. 가깝잖아요. 근데 대구는 연극영화과가 있는 대학들도 있고 예. 극단도 많은데 사실 구미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되게 힘든 거고 네. 다행히 이제 저희 극단의 단원들이 고마운 거죠.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 단원 평균 연령이 28입니다. 아하. 5명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7명의 전체 인원이 이제 전업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고마운 젊은 분들이네. 극단이네요. 항상 젊은 극단. 근데 이런 또 역사적인 작품들 하려면 특히 우리 배우 입장에서도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우리 그 황은동의 연출님하고는 별로 안 친하십니까? 주인공 좀 시켜달라 하시지 왜? 역시 그 일본 순사 닮은 외모 때문인가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사실 2019년에 했던 아도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에서 제가 아도화상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 주인공 하셨대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런데 그 아도 화상이면 이제 스님 역할인데 예. 네. 분장을 스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사실 굉장히 처음 대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 이게 머리를 밀면 너무 전형적일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냥 스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신라로 왔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초점을 좀 맞췄었습니다. 네. 머리를 깎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반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역할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도가 남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작품을 좀 보고 싶어지는데 이게 구미라는 곳이 신라 불교가 처음 들어온 곳인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미시 도계면이라고 하는 곳에 고구려 승려였던 아도화상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동네가 도계면. 지금 그 신라불교 초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도계마을 제가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의외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저희가 상설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갑게도 이 공연을 하면 꽤 많은 분들이 그 먼 곳에서 그러니까 구미 시내에서 20분 거리거든요. 20분 네. 정도 거리인데도 오세요. 그래서 되게 좀 뿌듯하고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도가 남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제목을 딱 들으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제목하고 비슷하거든요. 네네. 달마가 동쪽으로 하신 건 이유가 있으셨던 거고요. 아도는 남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북쪽에서. 아, 네. 네. 그래서 고구려 승려가 아까 머리 길렀다라고 얘기한 건 이제 그분도 20대였던 거거든요. 아. 얼치기의 승려가 이제 구미의 도계에 내외에서 불교를 전파하는데 갖은 고초를 당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것이 불교 설법을 막 거창하게 하신 게 아니라 깨우침을 얻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곳 마을 주민들과 노동 그리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본보기 이걸 가지고 감화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제가 좀 초점을 맞췄던 거고 더 중요한 건 도계면에 계셨던 모래장자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마을 이장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분을 받아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민족이자 그 시대 때 불교면 신라에서는 이교도이자 어떤 적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마을 한 이장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이 도시의 품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품성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포용성과 예. 개방성을 갖고 있는 진취적인 도시였구나. 이 개방성과 포용성은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공생과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이게 핵심 주제이고 이건 전 세계적인 지금 뭐 그렇죠. 미얀마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그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 아도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 일회성 공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잡혀 있나요? 이거 공연 계획은? 올해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좀 중요한 지원금을 좀 받았어요. 이런 네. 지원금 감사하게도 주셔가지고 2024년, 22, 23, 24, 3년 동안 상반기에 이제 매달 상설 공연이 회기되어 있고요. 예. 이걸 근거로 저희가 지역에 부탁을 좀 드리는 거죠. 예. 또 확장을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그 형태가 좀 다르다면서요? 마당극입니다. 그럼 뭐 마당에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시작은 그 무대가 있는 극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표방은
마당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마당에서 충분히 더 재밌습니다. 네.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흥겨운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도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오시죠. 싹을 건져주시면 여기 어디서 공연한 건가요? 네, 신라불교 초전지 말씀드렸던 그 최초로 불교가 시작된 그 기념관 마당입니다. 이야, 이거 지금 실제 공연 모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긴 것처럼 이름도 아주 아름답구만. 왕도 맞지요? 이거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가 이제 한 5곡 정도가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서 흥에 겨워서 관객들도 같이 춤을 같이 춰주시고 웃다가 보면 감동이 오죠. 그 아도가 설법을 하셨던 내용 그대로. 총 공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짧습니다. 60분입니다. 아, 그럼 뭐 관객들 보기에도 뭐 딱 적당한.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야외니까 진짜 우리 동네에서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을 주민분들이 계속 찾아오시죠. 네. 독의 마을이니까 이 노래를 부르시죠. 우리 김현균 배우는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지금 저기 절 하고 있는 아, 아도화상 역할. 아도 화상에 대한 인물 연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현균 배우? 저기 신라불교 초전지 기념관에 가면 그 기념관 전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거기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두가 되어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소. 직접 앉아서 보고 싶네요, 가서. 사실 공연장을 벗어나서 하니까 생동감이 확실히 더 사네요. 관객분들이 막 나와서 같이 춤도 추시고 하시나요? 그러기를 유도하는데 좀 네. 쑥스러워하시네요. 아유, 처음이 힘들지 함께 하시면 안무 잘하시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기획 공연으로 좀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까 삼장사의 용감이나 네. 이 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극단이 지역 역사 자원으로서 2개 좀 브랜딩화 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투리가 나오니까 아주 네, 네, 정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극단에서 이렇게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고 마당극으로 만들고 계신데 그러니까 좀 힘들다,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직업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직업 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한산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제가 명량을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건 그분이 영웅이다 성웅이다 이전에 군인이라고 하는 자기 직업 윤리를 명확하게 지키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연극하는 저희 예술인들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될까가 저희 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의 메시지를 관객들과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의미가 있는 예술이 그만큼 시대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거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왜 예술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사실은 우리 참 전 세계적으로 고통스러웠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네. 극단도 사실은 좀 고통스러웠었거든요. 해체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원들 모아놓고 더 이상은 내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저희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일정 급여를 매달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극단체에 월급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하나와 전 분야에서 이제 위기 상황인 만큼 한국 연극 협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들을 하던 시기였는데, 네. 근데 제가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예술인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유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 유럽은 예술인들을 철학자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단순히 공연을 하고 즐겁게 하는 어떤 광대 이상의 어떤
의무를 좀 사명감들을 주고 있고 그들 또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 이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들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귀중한 지역의 역사 네, 자료도 네. 알게 되고 박희관 선생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네. 연극도 보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네. 중요한 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앞서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삼장사의 용감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박희광이라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뭐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 못한 소중한 사실을 알려준 건데 저는 진짜 그 후손분들은 되게 좋아하셨고 만족하셨다고 하시는데 관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좋아했고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시청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님이 이 작품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같이 보셨어요. 오.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가 금오산에 있는 동상의 분이 저분이야라고 하면서 더 각인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했던 거고 저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작품을 공연으로만 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 가서 이거를 교육 재료로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맞아요. 고민을 그렇죠. 충분하죠. 해봤죠. 그래서 흔쾌히 또 지금 그런 작업들을 준비 중에 아, 있습니다. 됐으면 이야. 좋겠네요. 네네. 아,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삼장사의 영감 또 아도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 이 두 개를 이제 브랜드화하려고 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혹시 또 계획하고 있는 거 계세요? 하반기에 그 아까 역사로 고구려 시대 지나서 고려에서 조선을 건국하는 시기에 야은길제 선생님이라고 구미에 낙향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예. 마찬가지 금오산 초입에 가면 그분의 그 채미정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고요. 그 성리학의 시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리학과 관련된 걸로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물론 성리학이 이제 어떤 규정과 개념에 대한 것들을 갖고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새 왕조를 건국을 했었을 때 새로운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루면서 이제 구미도 새로운 어떤 철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건 네. 11월 달에 낭독 공연 대본이 먼저 나올 거예요. 내년에 이제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김명균 씨는 이제 삼장사 역할도 하셨고 네. 아도 역할 주인공도 하셨고 네.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어떤 활동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계획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계속 구미에서 작품 가리지 않고 어떤 공연이든 열심히 하면서 계속 연극할 거고 또 구미에서 있는 만큼 구미에 있는 그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다 공연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구미의 예술 철학자로 계속 남아 주시게 그분 남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후손분들하고도 아무래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박희광 선생의 후손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거예요. 또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기에 이번 작품이 또 탄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들이 미미할 수 있으나 미미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나라라고 하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연극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창작자로서의 그 자원이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거.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연극만이 아니라 멀티 컨텐츠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 또한 열심히 응원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나와주신 두 분 덕분에 짧지만 역사 공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독립투사 박희광 선생님에 대해서 삶을 알게 되어가지고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역시 유족분들에게 감사하실 텐데요. 저희가 박희광 선생님의 아드님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예. 못다니게는 우리 또 박희광 선생님 유족들과 나누기로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